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헌법 기출 문제집 기출 문제 풀이를 맡게 된 양승우 강사입니다. 자, 여러분 그 기출 문제는 우리가 수험 공부를 함에 있어서요, 어떤 과정이건 매번 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공부하지 않고 시험장에 간다? 이거는 장수가 싸움을 할 때 무기를 안 들고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최근 공무원 여러 시험을 봄에 있어서도요, 기출 문제가 되풀이 반복돼서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기출 문제는 우리가 수험 헌법을 공부하는 초반에도 또 중반에도 마지막 정리를 할 때도 중심점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수험 헌법에는요, 총 이제 4편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제 1편은요. 헌법 전체를 이제 관통하는 이론들을 얘기하는 헌법 총론이 될 거고요. 예. 자, 그 다음에요, 제2편은 대한민국 헌법 전체를 언급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수험 헌법에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제3편 헌법 기본권론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론 다음으로 출제 비중이 높은 통치 구조론이 이제 제4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요, 순수한 학문으로서의 헌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수험 헌법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은 출제 빈도가 높은 순서대로 공부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됐죠? 그래서 제3편 기본권론은 적게는 시험에서 30% 정도, 많게는 거의 절반 가까인 50%를 넘게 출제되니까요. 항상 우리가 헌법 전체를 공부함에 있어서 내가 기본권론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기본권론을 제대로 정리했는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저도 기출문제 풀이를 함에 있어 갖고요, 1, 2편보다는 3편을 먼저 강의를 하고,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중요한 제4편 통치 구조론을요, 강의를 하고요. 그래서 제3편 먼저 강의하고, 그 다음에 제4편 강의하고, 돌아와서 1편, 2편 강의를 하는 그런 순서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꼭 정리하셔야 될 게 그 부분이죠. 우리는 학문적인 헌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수험 헌법. 그러면 잘 나오는 부분, 잘 나오는 문제, 요걸 중심으로 먼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부분, 그 다음으로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제3편 먼저 공부하시고요. 제4편 그 다음에 공부하시고요. 제1, 2편 세 번째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요, 물론 공부하는 전체 과정이 다 집중도가 있어야 되겠지만요, 우리가 처음 배우는 요 제3편 기본권론은 정말 집중하셔갖고, 이런 게 시험에 나오는구나, 이런 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요 제3편 기본권론 매우 중요하다, 제일 먼저 공부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출문제가 너무 매우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공부함에 있어서 초반에도 중요하고, 뭐 중간에도 중요하고, 마지막 정리할 때도 정말 중요한데요, 기출문제가요. 우리 책을 보시면 대단히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자, 여백이 많다는 거죠. 빈 공간이 조금 넓다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여백을 왜 많이 두었을까요? 예, 마지막 정리하실 때 자기가 관련 이론인데 잘 기억 안 났던 이론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렇죠? 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관련 판례들, 이런 걸 필기해 갖고 함께 정리하라고요. 여백을 조금 넉넉하게 뒀습니다. 너무 글자들이 빡빡해 갖고요, 내가 요거에 관련된 이론을 적고 싶은데 적을 곳이 없다, 이러면 좀 답답하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여백을 조금 넓게 뒀으니까 빈 공간에다가는 관련 기출문제와 관련 있는 이론들, 자기가 계속 틀렸는데 중요한 것들, 또 관련 있는 판례들, 이런 거를 좀 잘 정리해 두셔갖고요. 시험 막바지 하루 이틀 전에는 쑥 기출문제지만 보면서 필기한 것들 보면서 아, 이게 이거였지, 이게 이거였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기출문제도 마무리 정리할 때도 꼭 사용해야 된다. 기출문제가 중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여백을 좀 많이 뒀으니까 마음껏 활용하시라. 이게 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 헌법은 매우 추상적인 과목이에요. 이 추상적인 과목이란 의미는 우리가 막상 시험장에 들어가서 문제를 읽고 그다음에 선택지를 보는데 선택지가 매우 길 수도 있고 매우 추상적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선택지 1번이 한 3줄을 넘는데 추상적이라서 읽다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내가 글을 읽는 건지 글이 나를 읽는 건지 이런 멘붕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긴 선택지, 추상적인 선택지를 어떻게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느냐, 요게 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말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소위 선택지 분석법이 되겠어요. 분명히 선택지를 볼 때 기술적인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기본서 받고 나는 이론 들었으니까 이렇게 읽으면 돼. 그러면요, 몇 줄 보고요, 몇 문제 지나가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붕 뜰 때가 있습니다. 왜요? 헌법은 추상적이고요, 그 길이도 매우 깁니다. 그래서 뭐지?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상황이 되면 시험 상황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선택지를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런 게 매우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선택지를 잘 보면요, 예를 들어서요, 1번 선택지다 이렇게 본다면요, 계속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이렇게 적혀 있을 텐데요. 잘 보시면 은는 이가로 끝나는 주어 부분이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요, 근거 부분이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전제라고 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어, 그 다음에 근거, 전제, 결론,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걸 딱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요 근거는 이유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근거 이유는요, 우리가 문제 낼 때 대부분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이런 결론을 도출하려면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근거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되셨죠? 이 근거가, 자,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근거가 맞는지, 이 근거가 맞는지, 유무는 우리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어가 이런 결론을 도출했는데 근거가 이거야. 그 근거가 틀려서 이 문제는 틀렸어. 이렇게 나오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 무슨 말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주어가 결론에 이르렀는데 그 근거는 이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근거가 맞는지 틀리는지 유무는 우리 시험에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택지를 분석할 때 근거는 매우 중요한 건 아니에요. 힌트를 얻을 정도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선택지 볼 때는 근거 부분은 이렇게 가로를 쳐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시 한번요. 자, 주어가 이런 결론에 도출되는데 그 이유, 그 근거는 이거야. 근데 그 근거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우리 시험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근거를 가로칠 수 있는 능력, 요게 우리가 기술적인 스킬 부분이 되는 겁니다. 저랑 이따가 계속 연습하실 거예요. 그래서 근거 부분을 가로칠 수 있는지, 근거 부분을 가로치고 결과적으로 주어와 결론만 도출할 수 있는지, 선택지 중에서 주어 알고 결론 알고 근거 가로쳐버리면 주어야. 그럼 딱 주어가 이런 결과를 가졌느냐, 그건 저의 암기 능력에 달려있는 거죠. 주어가 초기 배아가 기본권 주체성이 있니? 없니? 딱 외우고 있다가 있다, 아니면 없다, 딱 이렇게 결정 지으시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런데 우리 문제 보면 1번에 3줄, 4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그거 다 근거니까 근거는 가로칠 수 있는 능력. 요런 걸 저랑 연습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 게 있고요. 자, 전제는 자주 나오진 않는데요. 한 번 나오면 그 문제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전제는 상황을 설명하는 거니까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표시로 보통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오죠. 뭐뭐의 경우에, 이런 경우에, 뭐뭐를 하는 한, 뭐뭐라면, 이렇게요. 어떤 상황을 설명해 줍니다. 이런 조건 하에서는, 이런 경우라면. 대표적으로 문제가 하나 있었죠.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자, 어떤 문제였나요? 야간 시위 일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표현이 있었죠. 야간 시위 금지 사건에서요. 야간을 해가 진 후 같은 날 24시까지 라고 해석하는 한, 요렇게 해석하는 한, 요렇게 해석한다면 야간을 고날, 고저녁 해가 진 후부터 고날 24시까지로 해석한다면 위헌이다. 이 말은 야간을 이렇게 해석 안 한다면 합헌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죠. 그렇죠? 그 당시 요 기출문제가 나왔을 때 많은 수험생분들이 애를 먹으셨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야간을 이렇게 해석한다면 위헌, 그럼 다르게 해석한다면 합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뭐뭐 하는 한, 이렇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만약 전제가 잘 나오진 않지만 전제는 상황 설명이니까 한번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제란 건 뭐뭐 하는 경우에, 뭐뭐 하는 한, 뭐뭐라면 이렇게 가정의 형식이 많으니까요. 요거 기억하시고 자, 이렇게 전제가 나오는 경우에는 우리가 표시를 이렇게 해놓읍시다. 아셨죠? 되셨죠? 그래서 전제는 잘 나오지 않지만 나온다면 난이도 상승의 효과를 갖고 있으니까 매우 주의해야 된다. 전제는 가정의 형식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요. 그러면 주어, 근거, 전제, 결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근거는 우리가 가로칠 수 있는 능력. 왜? 근거가 맞는지 틀린지는 시험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그걸 가감하게 가로칠 수 있는지 요 능력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전제는 잘 나오지 않는데 나오면 어려우니까요. 가정의 방식이고 꺾은 가로로 우리 치기로 약속합시다. 그다음에 판례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야간을 해가 진 후 24시까지라고 해석하는 한 요 판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요렇게 해석하면 위헌이다. 다르게 해석하면 합헌이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궁극적으로 남은 건 뭡니까? 주어와 결론이죠. 이게 여러분 암기가 기출 중심으로 돼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법 과목은요. 암기가 매우 중요하다고요. 됐죠? 이해를 하는 것도 암기를 위한 이해입니다. 되셨죠? 이 주어와 결론은 항상 기출문제 중심으로 암기가 돼 있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시험에 나올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주어 어쩌고 저쩌고 뭐 근거가 나왔다. 그럼 근거 부분은 가로 쳐놓고 저 뒤에 결론 나왔다. 그럼 거기 밑줄. 그래서 주어 밑줄, 결론 밑줄 딱 놓고 이런 주어가 이런 결론에 있었나? 없었나? 이게 암기가 돼 있는 분은 바로바로 진행되는 거고요.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뭐지? 그러다가 뭐 근거에서 힌트를 좀 얻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겁니다. 되셨죠? 여러분 정리하실 때 주어, 그다음에 결론, 밑줄 딱딱 그을 수 있고 가운데 있는 근거는 가로 팍팍 칠 수 있고 그렇죠? 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 거죠. 꼭 정리해 두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게 선택지 분석법이에요. 머릿속에 팍 박아두시고 저랑 이 기출문제 강의를 함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연습을 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되셨죠? 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지워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일단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제3편 이제 기본권론부터 우리가 진행할 거예요. 제3편 기본권론부터 진행할 텐데요. 자, 여러분 요거 찾으셨나요? 문제 하나 봅시다. 기본권의 주체 제21순위고요.
2016년 지방직 7급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권의 주체 제21순위, 그다음에 2016년도 지방직 7급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강사님, 여기 뭐 순위 이런 거 적혀 있는데 이거 뭡니까? 이랬는데요. 우리 책은 참 괜찮게 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괜찮게 돼 있냐면요. 자, 빈출할 수 있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순위를, 자, 과거의 기출문제를 통계내서 정리해 놨습니다. 됐죠? 그래서 1순위란 건 과거의 기출문제로 많이 나왔다. 제일 많이 나왔다. 그게 1순위. 됐죠? 그 다음에 2순위. 이런 식으로요. 자, 여기 기본권의 주체 21순위란 건, 그쵸? 예. 21번째로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다. 이런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순위가 돼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했던 주어, 결론, 이런 거 도출하는 연습을 해보시라고, 중간중간마다 OX 문제를 또 해놨습니다. 됐죠? 예. 참 괜찮은 책이죠. 그 다음에요. 저 뒤편에 가시면, 우리 수험원법은 최신 판례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기출 문제도 중요하지만 예상 문제로서 최신 판례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최신 판례를 잘 정리해서 뒷페이지 쪽에 부록으로 잘 정리해 놨습니다. 되셨죠? 책 한 권으로요. 기출 문제도 검토할 수 있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게 기출에서 과거에 많이 나왔는지 순위표를 통해서 알 수도 있고 됐죠? 주어와 결론을 잘 암기하라고 OX 문제도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최근 3개년을 중심으로 최신 판례도 뒤에 실어놨습니다. 기출문제 한 권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편집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 책 한 권에 모든 걸 담으시고 됐죠? 잘 기억 안 나는 건 뭐 기본서 같은 등등 해서 여기다 필기도 해놓으시고 책 한 권으로 단권화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 하루 이틀 전엔 요 책 한 권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런 거 다 있으니까 꼼꼼하게 점검해서 실력을 키우시길 부탁을 드려요. 자, 기본권의 주체 제21순위고요. 2016년 지방직 7급 문제입니다. 자, 문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요. 기본권의 주체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무슨 말인지 되셨죠? 문제 찾으셨죠? 1번 선택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볼까요? 초기 배아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초기 배아는. 자, 그리고 1번 선택지 보니까 무려 몇 줄입니까? 5줄이에요. 초기 배아는 하면서요. 자, 첫 문제니까 집중하고 볼게요. 이랬는데 초기 배아는 수정된 배아라는 점에서 어쩌고 저쩌고 5줄. 자, 이런 문제를 몇 문제만 풀다 보면은 멍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 결론을 딱 나눌 수 있는 거. 요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되셨죠? 자, 볼까요? 초기 배아는 수정된 배아라는 점에서 형성 중인 생명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인간과 배아 간의 개체적 연속성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어렵기 때문에 이게 근거가 되네요. 좋습니다. 그럼 이 문제 한번 보시면요. 초기 배아는 어쩌고 저쩌고라는 점에서 이거 근거고 이유잖아요. 그렇죠? 어쩌고 저쩌고라는 점에서 이게 근거 이유가 되겠고요. 그럼 가로로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배아는 주어니까 밑줄 그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어쩌고 저쩌고는 가로 쳐놓으시면 되고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그렇죠? 어렵다는 점에서 기본권 주체성은 부인되는 방향. 세 번째 줄입니다. 기본권 주체성은 부인된다. 기본권 주체성은 부인된다. 초기 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은 부인된다. 이렇게 주어와 결론에 밑줄 그어 놓으시면 되고 과거 그 가운데 근거는 가로 쳐 놓으시면 되고 이해되셨죠? 자, 볼게요. 기본권 주체성은 부인되는 반면 배아의 경우 형성 중에 있는 생명이라는 독특한 지위로 인해서 지위 때문에 됐죠? 그러면 배아는 어쩌고 저쩌고 때문에 됐죠? 예. 배아의 경우 형성 중에 있는 생명이라는 독특한 지위로 인해 어쩌고 저쩌고 지위로 인해 지위 때문에 됐죠? 국가에 의한 적극적인 보호가 요구된다. 국가에 의한
적극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렇게요. 됐죠? 그래서 배아는 주어, 국가에 의한 적극적 보호가 필요하냐. 자, 이렇게 주어 결론, 주어 결론 이렇게 묶을 수 있냐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못 묶으시면 읽다가 지쳐버려요. 문제를 풀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공부한 걸 봅시다. 초기 배아는 기본권 주체성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게 중요하겠죠? 왜 됐죠? 배아는 국가에 의한 적극적 보호가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이런 부분이 암기가 돼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그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주어 결론, 주어 결론 이런 걸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요거 계속 암기하다가 좀 힘드시면 OX 문제를 통해서 검토하시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셨죠? 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초기 배아는 기본권 주체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되셨죠? 자, 배아는요? 국가에 의한 적극적 보호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이런 건 외워두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번은 옳은 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가운데 근거 이유가 엄청 긴데 그것 때문에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러시면은 이제 안 되시는 거예요. 가운데 근거 이유가 엄청 많은데 판례란 게 원래 근거 이유를 엄청 많이 아주 많이 길게 되거든요. 거기에 지치셔갖고 결론을 못 보시면은 무너지시는 거니까. 우리는 항상 맨눈을 딱 갖고 주어가 어디고 결론이 어디고 내 머릿속에 이거 암기됐었지. 초기 배아는 기본권 주체성 없었지. 그 강사가 없다 그랬지. 배아 기본권 주체성 있어갖고 국가가 보호해줘야 된다 그랬지. 그때 기본서에 공부했었어. 딱 이렇게요. 주어 결론 표시하시고 항상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자, 그래서 1번은 옳은 지문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정리되셨죠? 자, 그래서 선택지 2번, 3번, 4번도 이런 식으로 가로도 쳐보시고 주어와 결론은 밑줄도 그어보시고 그 다음에 전제가 있다면 꺾은 선도 한번 그어보시고 이렇게 연습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요 1번에 관련된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자, 출제가 가능한 판례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빈 공간에 정리해 봅시다. 자, 요 1번 관련된 지문은 이제 해설 보시면은 해당 판례가 있고요. 요 판례는 요런 사건이었습니다. 요 판례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변형된 문제, 요 판례와 관련된 변형된 문제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소위 자녀 배아 폐기 사건이었습니다. 자, 어떤 점에서 쟁점이 됐는지 그 쟁점 부분이 시험에 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정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그 부부가 있었는데요. 부부 둘이요. 그러니까 뭐 A와 B라고 해볼까요? A와 B라는 부부들이 있었는데요. 자, 이 부부들은 30대였습니다. 나이가 30대였고 아기를 가지고 싶었는데 지금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 가지고 있는 경제적 어떤 그 부도 좀 탄탄치 않았고요. 그다음에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아이를 양육할 사람도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부 둘이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요 30대를 지나서 40대쯤 애를 낳을까? 그때쯤이면 경제적 안정감이 좀 있을 텐데 이런 고민을 했는데요. 여자분, 아내분이 조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늦게 아이를 낳는 거고 아이를 늦게 낳다 보면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고민을 해서 이제 산부인과에 이 두 부분이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 상담을 받으러 가니까요. C도 있고 D도 있다고 했는데 산부인과 의사, D라고 할까요? 이 산부인과 의사가요. 좀 특이한 말을 합니다. 특이한 말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하냐니까 지금 30대 때 남편분의 정자랑 이 30대 때 여자분의 난자가 가장 좋을 때이기 때문에요. 요거를 일단 좀 채취라 그러나요? 이렇게 해놔서 냉동 보관해 놓고 40대 때 되면은 그거를 인공 수정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남편과 아내가 조금 뭐야 이러다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괜찮을 30대 괜찮은 나이에 요 정자와 난자를 미리 보관하고 있다가 경제적 안정감 있는 40대 때 인공 수정하면 괜찮을 것 같으니까 오 괜찮네요 의사님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할까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요렇게 미리 좀 인공 수정해 놔도요. 요거 5년 지나면 고 초기 배아 됐죠? 예, 자녀 배아라 그러나요? 초기 배아 폐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년이 지나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뭐 32살이시라면 37살 이전에는 뭔가 애를 낳을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왜요? 우리 정자 난자로 만든 인공수정 태아인데 그걸 뭐 5년 지나건 10년 지나건 우리 마음이죠? 그러니까 의사가 말을 합니다.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5년 이상 되면은 그 초기 배아를 폐기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AB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AB가 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냐면요. 이거는 AB가 배아의 생성자잖아요. 즉 부모잖아요. C는 그럼 이제 초기 배아라고 합시다. 아니 배아의 생성자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지. 내가 50살에 인공수정을 하건 뭐라건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채취해 놨다가 50살이건 60살이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5년이 지나면 국가에 의한 법에 의해서 폐기하도록 하라뇨.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의사가 AB, 즉 고객이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법인데 이렇게 말했으면 좋을 텐데 산부인과 의사도 거기에 동조를 합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무슨 5년 폐기하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해서 둘이 의논하다가 헌법 소원을 하게 되는 거죠. 됐죠? 근데 시험의 포인트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A, B는 뭘 주장합니까? 헌법 소원. 헌법재판관님, 저 이거 헌법상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요. 자,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 아니 배아는 자, A, B는 이렇게 주장하겠죠. 배아의 관리 처분 이런 건 내가 부모니까 배아를 생성한 부모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가 부모니까요. 내가 10년 후에 인공수정을 하건 뭐 15년 후에 인공수정을 하건 보관을 내 마음대로 하건 내가 부모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거를 우리 이제 소위 뭐라 그럽니까? 자, 많이 배웠죠? 일반적 인격권이죠. 아니 내게 배한데 그죠? 내 맘대로 하는 거 나의 인격과 관련된 거죠. 일반적 인격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반적 인격권은 헌법 10조에서 도출되는 거였어요. 헌법 10조에서 도출되는 거였습니다. 자,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요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배아의 관리 처분권 요거 침해 아닙니까? 요렇게 주장했을 거고요. 그다음에 산부인과 의사는요. 이렇게 하겠죠? 아니 내가 의사의 양심을 걸고 왜 고객들한테 5년 기간만 딱 제시합니까? 5년 후에 폐기하라고 합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의사도 똑똑한 사람들이거든요. 이거 7년, 9년 다 냉동 보관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5년 딱 기간 둬갖고 폐기하라는 거 이건 법이 좀 이상합니다. 헌법상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겠고요. 됐죠? 자, 당사자인 초기 배아도요. 그렇죠? 그래 내가 5년 후에 나오건 7년 후에 나오건 나를 왜 폐기시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내가 5년 후엔 죽어야 돼? 뭐 이렇게 배아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런 논쟁거리 중에 하나가 시험에 나온다는 거예요. 왜냐면 1번의 초기 배아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면 이번엔 그 초기 배아의 생성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당시 산부인과 의사의 입장은 어떻게 되냐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요한 판례는 검토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랬을 때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배아의 관리 처분권이란 게 너희 A, B, 배아 생상자인 부모들 있는 거 맞다? 맞는 거 있는 거 맞는데 자, 뭐가 더 우선이다? 뭐가 더 우선이다? 배아의 법적 보호, 배아의 법적 이익. 자, 이런 권리도 있는데 이런 권리가 더 우선한다. 됐습니까? 강사님, 배아의 법적 보호, 배아의 법적 이익이 뭡니까? 5년 이상 지나다 보면은
자, 병원에서 관리를 잘 못해갖고요. 어떤 의료 부분에 남용될 수도 있고요. 됐죠? 예, 그 배아가요. 이 되셨죠? 아니면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겠죠. 5년 이상 기간이 지나면 상업적 이용, 의학적 남용 이런 게 문제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년에 딱 폐기하겠다 이겁니다. 됐죠? 그런 게 더 중요하다. 이쪽 권리가 이쪽 권리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누누이 말하는 이쪽 권리를 이쪽 권리보다 더 우선시해야 된다. 그래야 법익이 잘 맞는다. 법익의 균형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쪽 법이익이, 법적인 이익이 이쪽 법적인 이익보다 더 위에 두는 게 균형이 잘 맞는 거다. 이해됐지? 그래서 A, B, 부모님들아, 배아의 관리 처분권이 있긴 맞지만 배아의 법적 보호, 그 배아가 5년 지나갔고 의학에서 남용되고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거 이런 건 국가가 봐줄 수 없다는 거죠. 그게 공익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더 중요시하니까 너희가 좀 포기하세요. 제한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라서 여기를 더 우선하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산부인과 의사님, 너는 피해본 게 없잖아. 됐죠? 예. 아니, 이 논쟁은 배아나 배아의 부모가 관련이 있는 거지. 너는 의사잖아. 제3자잖아. 됐지? 그래서 자기 관련성이 없다. 그래서 너는 문제될 게 없다. 너가 왜 헌법소송을 내니? 헌법소원을 내니?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는 의사니까 담당자가 아니고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 문제 1번에서 나온 거. 자, 그럼 초기 배아는요? 너는 기본권의 주체성이 없다. 요게 시험에 나왔던 거죠. 기본권 주체성이 없다. 그래서 헌법소송을 다툴 수가 없다. 헌법소송을 다투려면 자기 관련성이 있어야 되고 기본권의 주체가 돼야 뭐 내가 이런 기본권의 침해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권의 주체성이 없다. 그래서 너는 헌법소원을 다룰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산부인과 의사인 D와 초기 배아인 C는 헌법소원에 참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랑 그다음에 초기 배아는 헌법소원에 참여할 수 없고, 그럼 부모만 참여할 수 있는데 법익의 균형을 봤을 때 부모가 갖는 배아의 관리 처분권 침해보다 배아의 법적 이익, 법적 보호가 더 우선하는 거. 요게 법익의 균형성이기 때문에 한번 양보하시라. 됐죠? 자, 그래서 5년 후에는 자녀 배아를 폐기하는 거는 합헌이다. 헌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합헌 결정이 난 정말 유명한 판례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우리 기출에서는 요 부분이 나온 거고요. 자, 초기 배아 기본권 주체성이 없다. 이 부분이 나온 거고, 우리 다음 시험에서는 부모가 어떤 입장이었냐? 아니면 산부인과 의사가 어떤 입장이었냐? 이런 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전체적으로 잘 정리해 두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 꼼꼼하게 이런 식으로요. 자, 주어는 뭔지, 결론은 뭔지, 그다음에 근거는 뭔지, 전제가 있다면 뭔지 표시 하나하나 하면서 꼼꼼하게 검토할 거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해당 관련 판례가 있다면 전체적으로 정리해서 시험에 대비할 거예요. 이걸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도록 할게요.